이번 차시에서는 실황 분석의 필요성과 실황 분석을 하기 위한 필수 지식, 절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실황 분석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실황 분석을 하기 위한 필수 지식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며, 실황 분석 절차를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황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보의 핵심은 실황 분석이라고 배웠는데 일기도가 정말 많잖아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루에 제공되는 각종 관측 자료와 수치예보 일기도는 너무나도 많죠. 예보관이 주어진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자료를 모두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보관마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일기도가 다를 수 있고 분석하는 순서 또한 다를 수 있어요. 실황 분석의 방법이 예보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보관마다 보는 자료가 다 제각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각각의 예보관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일기도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자료는 똑같이 현재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기도를 봐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모든 기상 이론 및 지식을 총동원하여 위험기상, 즉 강수, 강풍 등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알아내고 그 날씨 이벤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내가 분석해야 할 기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실황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지식,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실황 분석 절차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누구나 예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전 지식은 꼭 필요해요. 기상 현상의 핵심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한 실황 분석에 필요한 필수 지식은 다음 4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기상 이론 및 분석법을 숙지해야 하고, 둘째, 우리나라 기후 및 계절별 기압계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세 번째, 위험 기상에 대한 개념 모델과 그 개념 모델을 구성하는 기상 핵심 인자를 파악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4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수치 모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전문 예보관이 된다는 것은 예보 생산 절차에 대한 스킬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안다고 가정하고 지금 말씀드린 배경 지식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상 이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공부한 그 많은 수식들과 방정식을 다시 소환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보관이 수식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계산할 시간은 없겠죠. 다만 여러 가지 기상 이론들의 물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기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대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날씨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나아가 예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계절별 기압계의 특징뿐 아니라 주변의 지형 특성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보관일지라도 생소한 지역의 예보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초급 예보관보다 분석 및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것은 자기가 예보하는 지역의 지형을 포함한 날씨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를 분석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의 사이에 걸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압 배치 및
각각의 고기압들의 특성 및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또한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의 특성 및 변화, 제트와 로스비파가 우리나라 날씨에 주는 영향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각각의 기상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기상 현상들에 대한 기작을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절별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특성에 대한 이해는 다른 차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위험기상에 대한 개념 모델을 갖추는 겁니다. 예보관의 분석 시간은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개념 모델을 통해 주요 기상 핵심 인자가 무엇인지, 각각의 핵심 인자들이 위험기상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념 모델을 모른다면 왜 이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위험기상에 대한 개념 모델이라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기상 현상에 대한 개념 모델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훌륭한 예보관일수록 기본적인 개념 모델에서 확장된 자신만의 많은 개념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예보 분석에 대한 다양한 강의들은 이 개념 모델을 익히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모델을 숙지하고 기상 현상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을 배워서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는 경험을 쌓는다면 어느새 훌륭한 전문 예보관이 되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황 분석을 위해 갖추어야 될 지식으로는 수치 모델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의 기상 예보는 수치 모델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예보관이 대기 상태를 아무리 잘 분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후의 대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세세하게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보관은 수치 모델에서 제공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예보해야 합니다. 수치 모델을 이해한다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수치 모델의 복잡한 계산식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수치 모델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대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치 모델은 완벽하지 않죠. 거기에다가 예측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치 모델의 오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예보관은 수치 모델이 가지는 오차를 이해하고 다양한 수치 모델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를 분석 및 예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황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보 절차와 마찬가지로 예보관마다 실황 분석을 하는 절차는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관 분석을 통해 위험기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념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이 예측하는 결과를 우리가 파악한 핵심 기상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단계로는 실황과 모델 예측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델의 오차를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예보 시나리오를 생산하게 됩니다. 실황 분석 각각의 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황 분석의 첫째는 종관 분석을 통해 위험기상 현상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단계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념 모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 모델을 바탕으로 현재 분석 중인 대기 상태에 적용하여 기상 핵심 인자 위주로 다양하게 모식도를 떠올려 보고 그 개념 모델을 변화시켜 보면서
대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위험 기상에 대한 개념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만약 개념 모델을 알고 있다면 쉽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실황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수치 모델의 예상 일기도를 우리가 분석한 기상 핵심 인자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치 모델이 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수치 모델을 실황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종간 비교뿐 아니라 중규모 비교도 병행하게 됩니다. 수치 모델의 결과와 관측 실황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모델에 가장 높은 신뢰 점수를 줄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고, 또 모델의 오차를 고려하여 이미 발표한 예보를 수정, 보완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단기 예보의 경우 모델과 실황의 종간적인 흐름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그 변화 경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보의 핵심 요소가 지명 가까이에 있거나 현재 해당 기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 즉 초단기 예보를 위해 중규모 분석이 매우 필요합니다. 불안정의 크기, 중규모 저기압 및 고기압의 발달 여부를 살펴 모델이 잘 반영하여 예측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실황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예측 결과를 수정 보완한 예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실황 분석의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절차 자체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실황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계속 누적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